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차용금 관련 사건입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 등을 활용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또 어렵다는 핑계로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안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민사, 형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상식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전 충청 지역에서 형사 변호사로서 여러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빈 법승의 정진구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해주실 것인지 간단한 사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기 범죄와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그 사기 범죄는 금전거래 관계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일반인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기 범죄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예.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33만여 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예. 사건 발생 수 자체가 매우 많습니다. 한 해에 한 33만 건 정도 터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접수되는 것만. 예, 맞습니다. 접수 안 되고 그냥 합의되는 건들은 더 있을 거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소가 되고 뭐 이런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예.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사기라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좀 부풀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일반인들이 떠올리는 사기의 의미하고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전지방법원에서는 예. 가까운 선후배 관계 사이에서 예. 돈을 빌려갔는데 예. 갚지 않고 있다라는 예.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해서 예. 재판까지 넘겨진 사안이 있었는데 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예. 돈을 빌려간 사실은 있지만 예. 그 돈을 빌려갔을 그 시점에 피해자를 속여서 예. 돈을 가져갔다고는 볼 수 없다는 예.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즉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법상 사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인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갚겠다 해서 빌려줬는데 안 예. 갚으면 안 된다고 막 확약까지 받아서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사기되는 거 아닌가요?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자, 그래서 사기죄가 사실은 변호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고 일반인한테는 더 어려운 사건이고 네. 경찰들도 사기죄 사건 관련해서 뭐 좀 막 주장하고 서로 싸우다 보면 경찰이 저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사기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뒤에서 조용히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자, 그럴 만큼 사기죄와 관련된 그런 포인트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선생님 이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 뭘 속였냐, 이게 있었냐 없었냐, 뭐 단순히 속였다 이런 개념도 좀 약간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형법상 사기죄가 되려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망행위, 다시 말해서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단순히 속였다고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그 속은 피해자가 네. 돈을 준다든지 예. 재산상 이익을 준다든지 예.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속인 사람이 이익을 얻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속이는 행위를 했을 당시, 그 당시에 예. 돈을 갚을 의사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속은 행위가 있고 뭔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서는 멀리 뭔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안 되고 그 네. 느낌이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바로 뭔가 재산상 처분 행위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네. 계속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사기죄의 본질이 예. 이러한 이제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에 있고 네. 결국에는 그 속이는 행위를 언제 있었냐에 따라서 네. 그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마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으면서 네. 돈을 빌려가고 예. 실제로도 안 갚지 않았다. 예.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른바 차용 사기라고 따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발생해갖고 별명이 있군요. 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속여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요. 아예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려가는 당시에 속이는 행위를 한 건 아닌데 네. 돈 빌리고 나서 뭐 다다음 날부터 계속 말로 거짓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도 무조건 사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돈을 빌려가는 시점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는 전후 사정을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빌려가 놓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돈을 빌려갔을 그 시점에도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 아, 기망 행위의 고의가 추측될 수도 있겠군요. 예, 사후 사정으로 그런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이 차용사기, 별칭인 차용사기와 관련된 이제 사건인데요. 사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예, 저희 의뢰인이었는데요. 네. 제 의뢰인이 이제 가까운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선후배. 예.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좀 주기로 했었는데요. 예. 저희 의뢰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급전으로 큰 돈이 좀 필요했을 때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자를 당신한테 매달 얼마씩 줄 테니까 네. 돈을 좀 빌려다오. 이자 제한법 넘어간 거 아니죠? 이자 제한법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는 돈을 빌려갔을 당시에 사업이 잘 됐다 보니까 네. 약속한 대로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잘 줬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사업이 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자를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돈을 이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예. 원금 내놓으라고 했고요. 예. 근데 결국 저희 의뢰인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을 결국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피해자분께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약식 명령으로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네네. 저희 의뢰인이. 근데 이제 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당시에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됐다고 해서 사기라고 하는 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결국엔 정식 재판 청구 절차를 통해서 무죄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기망행위가 언제 그리고 있었느냐 이 네.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기망행위의 시점과 유무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차용증은 작성이 됐습니다. 네. 차용증은 작성이 됐는데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딱 작성했을 당시에 예. 그때만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던 거고 예. 그 이후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예.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그 당시에는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었으니까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처음 빌린 게 한 번이고 예. 그리고 그때는 나는 잘 나가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못 갚을 일이 없는 상태였다. 맞습니다. 약속 다 지키고 있었고. 예.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께서는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차용증은 예전에 쓴 거고 예. 사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 그 한참 뒤였다. 근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예. 저희 의뢰인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사기치려고 마음 먹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 예. 차용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 이후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제 의뢰인하고 피해자분하고 말씀이 다르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신 피해자분께 저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예. 도대체 그럼 돈을 빌려간 게 지금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로 돈 빌려달라고 한 게 언제냐 예, 예.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네네.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피해자분께서 자기가 실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 들은 게 언젠지 예. 제 의뢰인이 언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시점을 전혀 특정을 못했습니다. 네네네. 차용증을 쓴 그 시점에 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예. 네, 지금까지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